안녕하세요. 힐링 스토리를 전하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백고은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녀의 인생은 끝없는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영화 같고 기적 같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구한 삶으로 정해진 채로 태어나 기구한 삶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저의 삶이 한 번의 기적으로 180도 바뀌어버려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바다 위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저를 낳던 중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 그런 저를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일하게 저를 맡아주신 분은 바로 저희 외할머니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는 몰라도 외할머니도 저를 맞자마자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결국 저는 고모의 손에 자라게 됐죠. 체연 때문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몇 명이야. 그거 생각하면 나도 쟤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나도 벌받고 죽고 나서 저승에 있는 내 동생 얼굴 못 볼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 근데 책 볼 때마다 무섭고 섬뜩한데 나 정말 어쩜 좋니? 고모는 어린 저를 앞에 두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건진 몰라도 10살이 되던 해 저를 걷어주신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고모부의 가족들과 고모들은 어린 저를 세워두고 어린 제가 이해하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구먼, 인연이. 내 동생을 죽인 년이야. 잊힐 수 없는 걸. 착한 내 동생이 괜히 걷어들여서 목숨같이 잃게 됐다니.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형님, 그렇지 않아도 계속 우리 집에 뒀다가는 우리 애들 목숨까지 아작날까 걱정돼서 저 내일 당장 고아원에 버릴 생각이에요. 아무리 내 조카라지만 저도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걸로 되겠어. 나는 지금 얘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야. 재수 없는 년 같다고. 나는 평생 너 불행하게 살라고 저주할 거고 죽어서도 지옥 불에 떨어지라고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고모는 저를 고모부 누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고아원에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떠나기 전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죠. 나는 너를 평생 원망해도 되지만 너는 나를 원망할 자격이 없다. 너는 널 버린 나를 원망하지 말고 큰 아이 될 때까지 키워준 거에 대해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힘든 대로 버티고 살아. 나는 지금부터 내 고모 아니고 남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10살의 저는 정말 제가 사람들을 죽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처음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을 땐 울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걷어주신 고아원의 사람들이 또다시 저로 인해 죽을까 두려워할 뿐이었죠. 아, 너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너 왜 거기서 살고 있어? 엄마 아빠가 너 키우기 싫어서 거기다 갖다 버렸니? 당연히 엄마 아빠가 버렸으니까 고아원에서 살고 있겠지. 야, 우리 엄마가 그 고아원 애들 다 재수없는 애들이라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 맞아. 우리 아빠도 그랬어. 재수없는 애들이랑 어울리면 똑같이 재수 없어진대. 우리 애랑 놀지 말자. 그래서 선생님도 싫어했나봐.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러진 않았지만 저만 유독 고아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도 제 운명이라 받아들이니 저는 그게 절대 억울하거나 슬프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성인이 돼서는 어떤 집단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가족도 없는 고아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저를 이용해 먹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언니, 전에 빌려간 제 돈 50만 원 언제쯤 갚아주실 거예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말이 없으셔서요. 아, 미안한데 그거 다음 달에 갚으면 안 될까? 내가 이번 달에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아서 너한테 줄 돈이 없어. 다음 달에 꼭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언니, 저번 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도 돈 필요해서 그러는데 빨리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언니 돈 없으시다면서 여행도 다녀오시고 맨날 네일 아트도 받으시고 하시던데 정말 돈 없으신 거 맞아요? 야, 내가 없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리고 그 돈 얼마 한다고 자꾸 달라고 사람 귀찮게 하는 거니? 누가 거지고 와 새끼 아니랄까봐 50만 원으로 사람을 아주 달달 볶는구나. 그 돈 내가 줄 수 있을 때 줄 거니까 넌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에게 돈을 빌려갔다가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심지어 제가 다닌 회사 중 한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보증까지 서게 해서 저를 빚쟁이로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이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사장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냥 여기에 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너한테 피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게 뭔데요, 사장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뭔지 알아요? 저도 도와드리죠. 그 전에 설명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뭔지 말한다고 해서 네가 알아? 내가 설명해서 너도 아는 거라면 나도 말했겠지만 넌 말해줘도 뭔 말하는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일단 도장부터 찍어줘라. 일이 해결되면 내가 너한테 보너스 크게 쏠게. 아니요, 사장님. 이게 뭔지 저도 알고 싶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부터 해주세요. 제가 사장님 도와드릴 때 도와드리더라도 뭔지 알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 배고운. 너 진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도움 받을 땐 다 도움 받아 놓고 내가 너한테 도움 좀 받으려고 하니까 도움 주기 싫어서 발뺌 아니야.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던데 넌 왜 나한테 그동안 받은 도움 안 갚으려고 하는데? 너 그럴 거면 내 회사에서 나가. 뭣도 없는 거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보증도 제가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라 저를 협박하는 사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게 됐는데 사장님은 제가 보증을 서자마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제가 보증을 서게 만드신 분이셨죠. 20살 초중반을 사람들에게 배신만 당하고 살게 되니 저는 사람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울린 사람들은 바로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이었죠. 거울아, 내 친구가 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지? 네가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야. 어떤 친구인데? 와도 상관없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랑 말 안 섞어도 괜찮지? 너도 알겠지만 나 새로운 사람 알고 지내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너 편한 대로 하면 돼. 근데 그 친구도 고아원 출신이라 우리랑 사정 비슷해서 경계 안 해도 될 거야. 이따가 올 친구 좋은 사람인 거 내가 보증해. 저는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의 친구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마음속에 친부모를 향한 분노를 가득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내 기억으로는 엄마가 나를 버린 걸로 기억해. 분명히 나한테 이모집 간다고 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고아원이 있더라고.
그때가 몇 살이었는데 엄마도 사정이 있으셔서 널 고아원에 데리고 간 게 아닐까? 엄마 혼자서 너 키우고 있었을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잖아. 고아원에 온 애들 대부분이 다 그런 이유던데 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내 기억 속에는 아빠 얼굴도 흐릿하게 남아있어. 집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사실 정확하진 않아. 근데 확실한 건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거야. 4살에 고아원으로 들어간 남편은 어릴 때의 기억을 흐릿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엄마의 손에 버려졌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부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된 이유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자마자 운 좋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는데 사람들 말로는 절대 그렇게 빨리 입양을 갈 수 없다고 나를 엄청 부러워했다 하더라고. 근데 나 미국 가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했었잖아. 왜?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 아니면 양부모님들이 안 좋은 분이셨어? 양부모님들이 미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자마자 창고방에 던져놓고 그 어린애를 돌보지도 않더라고. 몇 년을 그렇게 그 집 개만큼도 못한 취급받다가 8살 될 때 파양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나한테 고아원이 오히려 천국이라고 느낄 정도로 미국 생활이 힘들었었어. 세상에, 그 사람들은 애를 데려가 놓고 돌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너를 입양한 거라니. 너도 어린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고생 엄청 많이 했네? 나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더라. 파양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고부터 나는 나를 낳아준 친부모랑 나를 버린 엄마를 저주하고 원망했어. 자기들은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를 고아원에 갖다 버린 거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 자기들이 나를 버린 곳은 고아원이 아닌 지옥이라는 걸 말이야. 남편이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왠지 모를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자신의 친부모들을 죽을 만큼 원망하고 혐오하고 저주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친부모들을 저주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저를 미워했던 고모네 가족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저를 미워했던 고모네 가족들도 저런 마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좋은 친구이긴 했지만 좋은 영향만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울증이 극심해진 저는 삶을 포기하려고 애썼던 날이 있었는데 그 순간 평소 연락도 잘 하지 않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은아, 뭐 하고 있어? 나 너희 집 근처인데 오랜만에 같이 맥주 한잔 할래? 나 월급 받아서 너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데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미안해.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 다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음에 보는 걸로 하자.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진짜 아픈 거 맞아? 너 설마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고은아,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오지 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리지 말고 모른 척하고 돌아가란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남편은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걸 눈치채고는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와 줬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고은아, 내가 이러니까 내 정신이 번쩍 든다. 나도 오늘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이번 생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너도 죽으려고 했다고? 지금 일부러 나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다고 내 마음 바뀌지 않아. 진짜야.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려고 했어. 근데 고은아, 우리 죽지 말자. 죽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보자. 아무리 우리가 재수가 없다고 해도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불행하지만은 않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재수없는 삶을 살까봐 너무 무서워. 나한테 희망이라는 게 안 보였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죽겠단 말하지 마.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조금만 더 살아보자. 딱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힘들면 우리 같이 죽자. 그러면 안 될까? 남편은 그날 밤새 제 곁에 있어주며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오며 제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줬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무던히 애를 써줬습니다. 고은아, 너 단풍 보러 등산 와본 적 있어? 나는 이번이 처음인데 단풍에 물든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 그러게, 나도 지금까지 단풍만 보면 가을이 왔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래서 사람들이 단풍 보러 등산하고 그러는 건가 봐. 수민이, 덕분에 내가 이런 아름다운 것도 보고. 고마워. 나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살아보자.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내 덕분이라니 다 내 덕분이지. 수민이, 내가 일부러 나 여기 데리고 와준 거 다 알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세상에 이런 찰나의 순간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다 지금은 조금 덜 불행한 것 같아. 남편 덕분에 불행함을 덜 느끼기는 했지만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목숨을 잃기도 했고, 불행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불행해질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렵게 남편과의 이별을 결심했는데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 아이 지울 거야. 우리 절대 이 아이 낳아서 못 키워. 너도 알잖아. 너랑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아 키우겠어. 그건 아이한테 죄 짓는 꼴밖에 안 돼. 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비록 우리는 고아로 자랐지만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아이 낳으면 일이 더 잘 풀릴지도 몰라. 나도 책임감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 너도 아이 때문에 웃게 될 날들이 많아지고 행복해질 거야. 행복도 순간순간 잠깐이지. 아이 때문에 우리도 더 힘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겠어? 난 여기서 더 힘들어지기 싫어.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바로 아이를 지우려고 했지만 남편이 말리기도 했고, 사실 아이를 지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만 같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 수중에는 고작 300만 원뿐이었지만 저희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거 절대 없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결국엔 살아내고 있잖아. 나는 이제 너만 믿고 너만 보고 살 거야.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로 외로움이 뭔지, 불행이 뭔지 알게 해주지 말자.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아이는 우리랑 다르게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자. 남편과 저는 없는 돈을 모아 반지하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겐 미안하긴 하지만 반지하라도 우리 세 가족이 누울 곳이 있다는 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목표로 일을 했는데 하루에 2시간만 자며 두세 개의 일을 무리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집을 합친 지 3달이 넘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남편의 퇴근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도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는 걸 보면 저는 남편이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며칠 후 경찰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왜? 안수민 씨 여자친구 백고은 씨 휴대폰 맞으신가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안수민 씨가 사망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까요? 사망이란요. 지금 누가 저한테 장난 전화 치시는 거죠? 아니면 사람 잘못 알고 전화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안수민 씨 휴대폰 저장 목록에 가족 번호는 없고 여자친구 번호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 안수민 씨 안치된 곳으로 좀 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경찰의 전화에 저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가 거짓말이길 바라면서도 남편도 저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보호자는 저였기에 제가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 용기를 내어 남편이 안치된 곳으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며칠 만에 만난 남편은 싸늘한 죽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냐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길래 저는 집 나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왜 죽은 거에? 집 근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걸 지나가던 노인분이 발견하셨더라고요. 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발견하는데 며칠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붕어빵 봉지가 들려있는 걸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닌 것 같아서 근처 CCTV를 둘러봤더니 그 안수민 씨가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렸고 그 후에 쓰러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것과 남편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저는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장례도 치를 돈이 없었는데 남편 친구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난 후 저는 슬퍼할 틈도 없이 바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여자 기혼자나 임산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혹시 애는 있어요? 아니면 낳을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 출산 핑계로 쉴 생각 없고 바로 근무 가능해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애 나오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은 쉬어야 되고 몸조리 하려면 한 달 이상은 쉬어야 되는데 뭐 남편이 애를 보는 건가요? 백고은 씨가 낳고 바로 일을 하면 누가 애를 봐주는 거죠? 남편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없고요. 아이 봐주시는 분한테 맡겨서라도 일할 생각입니다. 저 정말 회사에 민폐 안 끼치고 일할 수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일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시네요. 출산하자마자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애 맡기는 돈이 월급보다 더 나갈 텐데 왜 맡겨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백고은 씨 조건이 저희 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임신 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구하지 않으면 저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굶을 수밖에 없어 저는 어떻게든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일을 구할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가사도우미 일자리라도 주면 안 되겠냐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임산부를 써줄 집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리 집주인들이 월급을 주는 거라고 해도 이 배부른 임산부를 부려먹을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단 알아보기는 할 텐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연락 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가사도우미 일도 거의 포기하며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직업소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고은 씨 채용하고 싶다는 집이 하나 나왔거든요. 제가 주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가서 면접 보고 오세요. 여기 말고는 기회 없으니까 무조건 면접 잘 보시고요. 아시겠죠? 직업소개소에서 받은 주소로 최대한 멀끔한 옷을 입고 찾아갔는데 제가 찾은 그 집은 부자 동네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나를 고용해 주려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궁금해서 장난삼아 부른 게 아닐까? 나는 온갖 생각을 다하며 그곳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아주 인자한 모습의 사모님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죠. 임산부라고 들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한 사과를 준비해 놨어요. 그거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첫인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순 없지만 사모님의 인상이 너무나도 온화하셔서 긴장된 마음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가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임신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모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혼전 임신을 한 거였어요. 임신한 걸 확인하자마자 남편이랑 살림 합쳐서 살던 중에 남편이 3달 만에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 전부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아이 아빠는 아이 얼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네요. 어쩌다가요. 아이 아빠도 분명 젊은 나이였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남편이랑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둘 다 없는 형편이지만 아이를 지켜내려고 살림을 합쳐서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남편은 10달 후에 아이가 나오면 적어도 반지하는 벗어나야 될 것 같다면서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게 문제였더라고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오는 길에 과로로 쓰러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고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사모님은 왜 제가 미혼모가 됐는지 그리고 죽은 남편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직업소개소에서 임산부가 일할 곳을 찾고 있는데 가능하냐고 하길래 처음엔 무슨 임산부를 고용하겠냐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 왠지 모르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채용하려고 불렀는데 저 고은씨 무조건 채용해야 될 것 같아요. 동정심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시는 거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고은씨 야무지게 일도 잘하고 책임감 강해 보이기도 해서 뽑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 말고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출근하는 걸로 하죠. 기적처럼 마음씨 고운 사모님을 만나게 돼 저는 그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첫 출근 날 그 대저택에 사는 사람은 오직 사모님 한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죠. 출퇴근하는 것도 일인데 그러지 말고 반지하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는 게 어떻겠어요? 아닙니다. 1시간 반 정도면 힘들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임산부인 제가 여기서 지내면 다들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요. 이 집은 나 혼자 지내는 집이라 괜찮아요. 나랑 한 집에서 사는 거 불편하면 옆에 작은 별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반지하에서 지내면 공기도 안 좋고 곰팡이도 잘 필 텐데 아이 생각해서라도 좋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옮겨야죠. 물론 제 집은 아니었지만 사모님 덕분에 저는 평생 근처에 와볼 수도 없는 대저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사도우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저는 사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집안일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했지만 저는 사모님에게 제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고은아, 그 빨래는 이틀에 한 번씩만 하는 걸로 해. 어차피 우리 둘만 사는 집인데 매일같이 빨래하면 너만 힘들지 않? 당장 급하게 입어야 되는 옷 있으면 내가 따로 말할 테니까 빨래로 힘 빼지 마. 빨래 양이 얼마 없어서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나저나 사모님, 오늘 저녁으로 잔치국수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은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올 것 같으니까 저녁은 고은이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어. 그리고 요즘 뭐 땡기는 음식 없어? 갔다 오는 길에 내가 백화점에서 먹을 것 좀 사다 줄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사주신 멜론도 많이 남아서 그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나중에 생각 안 난다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임신한 고은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사모님은 친절함을 넘어서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돼 주셨습니다. 임산부인 저를 위해 항상 질 좋은 먹거리들을 사다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도 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그게 너무 감사해 사모님에게 조심스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뭔데 그래?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내가 솔직하게 다 대답할 수 있게.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도 사모님이 얻는 건 하나도 없으신데 이유 없이 잘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긴 한데 궁금하기도 해서요. 내가 고은이한테 잘해주는 이유라. 사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자식은 없지만 자식이 있었다면 고은이 내 또래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은이가 내 자식같이 느껴져서 잘해주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내가 고은이한테 자꾸 마음이 가서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 거라고 확신을 못할 것 같아. 사모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정말 감사했고 소중했지만 출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이곳에 머물러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적이자 은인이신 사모님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출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짐을 싸들고 야반도주를 하듯이 조용히 집에서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고은아, 너 어디 가려고 이 시간에 짐을 싸들고 나가는 것? 내가 잠깐 물 마신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니? 사모님, 저 더 이상 사모님한테 신세 질 수 없어요. 아이 낳으면 제가 원치 않게 사모님에게 지금보다 더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고 감사히 하면서 제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너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어질 거야. 전에 네가 했던 말대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니? 비록 내가 너희 부모는 아니지만 지금 네가 있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곳에 있는 게 맞아. 늦은 새벽짐을 싸들고 도망을 가려고 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깬 사모님에게 딱 들키게 돼 저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날부터 사모님에게 감시를 당하며 꼼짝없이 그곳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모님의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아들을 출산하게 됐는데, 출산 당일 사모님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 사모님은 출산 후 저녁쯤에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스케줄을 빼보려고 했는데 그 거래처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차마 시간을 뺄 수가 없었어. 혼자서 아이 낳느라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사모님. 비록 사모님은 안 계셨지만 늦게라도 사모님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운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했어요.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 온 김에 아이 얼굴 좀 보고 가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 이제 곧 아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얼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 보니까 죽은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이가 아빠 닮아서 어찌나 다행인지 몰라요. 뒤늦게 도착한 사모님은 아이를 보고 가기 위해 저와 함께 병실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후 젖을 먹기 위해 올라온 제 아이를 간호사에게서 안겨받은 사모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경악을 하셨습니다. 고은아, 이 애가 정말 내가 낳은 내 애가 맞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고은아, 죽은 내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됐... 사모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 남편 이름은 안수민인데. 사모님, 설마 제 남편을 아시는 건 아니시죠? 혹시 남편 사진 있니? 내 남편 얼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진 있으면 나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사모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사색이 됐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죽은 제 남편의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모님의 상태를 보며 일단 이유를 묻지 말고 사진부터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지갑에 있던 남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모님은 죽은 제 남편의 사진을 보시더니 저를 껴안고 오열하셨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정말 저희 남편을 아시는 거예요? 설마 사모님이 저희 남편 엄마는 아니시죠? 사모님의 반응을 보고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사모님은 오열을 하시느라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저희 남편 봐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사모님, 확실한 거 맞죠? 착각하시거나 그러신 거 아니죠? 사모님 분명 아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얘가 내가 낳은 우리 수민이 맞아. 성은 틀리지만 수민이라는 이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수민이 태어날 때도 자기 아빠만 쏙 빼닮아 태어났는데 이 커서도 어쩜 자기 아빠 모습 그대로. 그나저나 우리 수민이가 죽었다니. 사모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남편은 어릴 때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말로는 엄마가 자기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저의 말에 사모님은 더 크게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내가 아니라 수민이 계모가 그런 거야. 설마 했는데 수민이 계모가 기어코 우리 아들을 고아원에 갖다 버린 거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수민이 어디서 죽은 줄 알고만 있었는데. 수미 나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게 정말 많았지만 저는 오열을 하느라 말을 못하는 사모님이 진정하실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사모님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고 진정을 하신 뒤 저에게 남편이 고아원에 버려지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일에 미쳐 살았었어. 아버지 회사를 능력 없는 오빠한테 물려주는 꼴을 보기 싫어서 내가 그 회사 물려받으려고 이렇게 미쳐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아버지 회사를 얻는 대신 가정을 잃게 된 거야. 수민이 아빠가 애는 차기가 키울 테니 이혼하자고 해서 당시 회사 상속 문제로 정신없던 내가 옳다구나 하고 이혼을 해줬는데 수민이 친아빠가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을 하더라고. 그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건가요? 바람 피우고 있었는데 사모님 핑계대면서 이혼을 요구했던 거네요. 진실은 모르지만 그게 뭐가 됐든 나는 상관없었어. 내 인생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수민이 아빠가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민이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 그때부터 나는 몇 년 동안 수민이만 미친 듯이 찾아 헤맸었지. 사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러신 듯했습니다. 내 추측으론 수민이 계모가 수민이를 갖다 버렸고 내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것 같아. 아마 이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을 거야. 우리 수민이는 그것도 모르고 지옥에서 살아야 했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라니. 우리 수민이 정말 어떡하면 좋니? 사모님, 자책하지 마세요. 절대 사모님 잘못이 아니라 저희 남편을 갖다 버린 그 계모 잘못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수민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 나 때문인 것만 같구나. 조금만 버텨줬으면 어쩌면 나를 만났을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해버렸다니. 나 이제 어쩜 우리 수민이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구나. 사모님이 남편의 친모인 걸 알아도 나까지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사모님을 보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수민이가 고운이 너를 나한테 데려다 줬다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다. 비록 수민이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가 내 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고 수민이가 이렇게 만든 것 같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모님에게 데려다 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제가 사모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제게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너랑 우리 수민이가 남겨둔 아이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수민이한테 지은 죄를 너랑 아이한테 갚으며 살아야겠구나. 고은이, 너도 수민이 죽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든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사모님이 남편의 친모라는 걸 알게 되고 난 후 저는 사모님과 함께 남편이 버려졌다는 고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원장에게 남편이 어떻게 이 고아원에 오게 됐는지를 물었는데 고아원 원장은 죄지은 사람처럼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수민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민이 본인이 와서 묻는 게 아니면 저는 당신들한테 이야기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쪽이 수민이 친엄마라고 하지만 증거도 없이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사모님은 고아원에 오기 전 준비해뒀던 서류들과 사모님의 명함을 고아원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원장이 사모님이 건넨 명함을 보고 기겁을 하더니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수민이 데리고 오신 분이 꽤나 큰 돈을 건네주셨어요. 그러면서 수민이 바로 외국으로 입양 보내면 더 큰 돈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때 돈에 미쳐서 수민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건데 그 돈만 있으면 우리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돈에 미쳐서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 아이를 미국으로 보낼 수가 있냐고. 당신은 평생 이 사실을 들키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했나요?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 밑으로 딸린 아이들이 수십 명입니다. 제가 잘못되면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희망을 잃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받았던 돈은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수민이 죽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든 사실을 실토받은 사모님은 바로 그 고아원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모님에게 남편을 버린 계모도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사모님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수민이 버리고 수민이 아빠랑 미국 가서 시민권 얻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려올 것 같아. 그래도 벌은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벌은 받아야죠. 저 절대로 그 계모라는 사람 가만히 둘 수 없어요. 제가 미국으로 찾아가서라도 벌 주고 싶어요. 들어보니까 그 여자 지금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벌을 그렇게라도 받은 거지. 일단 수민이 아빠한테 연락해서 이 모든 사실 말할 생각이니까 고은이 너는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의 친부가 남편을 버렸던 계모와 이혼을 진행하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계모를 내팽개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린 모든 사람이 벌을 받게 되자 그제야 사모님은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수민아. 엄마가 너 괴롭힌 사람들 벌 주느라고 늦게 왔어. 그렇게 해야지 너를 돌보면 목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왔는데 너무 늦게 온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 참 많이 미웠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모님은 남편의 납골당 앞에서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남편에게 약속했죠. 엄마가 너에게 지은 죄값은 고은이랑 내 아이한테 갚으며 살도록 하마. 엄마가 비록 우리 수민이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고은이랑 내 아이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말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히 눈 감으렴. 그리고 고은이랑 내 아이 엄마한테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수민아. 사모님이 사람도 사모님 마음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거예요. 사모님 덕분에 이제 이 사람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시모 집에 머물러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기 전엔 제가 그곳을 떠나는 게 시모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모가 남편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제가 시모의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이유는 시모도 이혼을 하고 아들을 잃고 난 후 평생 죄책감에 외롭게 살아왔을 텐데 지금이라도 며느리와 아들과 쏙 닮은 손자와 함께 살며 평생 느껴왔던 죄책감은 떨쳐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도 제가 떠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시모와 저는 아들을 함께 키우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돈이 꽤나 많은 시모가 아이는 본인이 키울 테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하라고 해주셔서 저는 꼭 가보고 싶었던 대학에 도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셔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냐 싶으시죠? 저도 제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걸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어렵답니다. 저는 이 기적이 남편이 저에게 주고 간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죽은 남편에게 평생 감사하고 시모와 아들에게 잘하며 이 생을 열심히 살다 남편 곁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반드시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고은 씨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